보험 설계사들은 보험금 청구를 보통 언제 할까요?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보통 병원에 다녀오자마자 바로바로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보험 전문가인 저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2025년 12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된다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직 보장 내용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실손보험이 점점 안 좋아지니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아무리 실손보험의 조건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해도 실손보험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실손은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실손보험의 어떤 점 때문에 실손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5,145만 명이고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에 달하는데요. 5명 중 4명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실비보험으로 어떠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실손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종합보험처럼 담보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받는 게 아닌 사용한 병원비의 대부분을 보장해준다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인데요. 동시에 비급여는 보장해주지 않는 국민건강보험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도 넓고 중간중간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보니 가입 시기에 따라 제각각인 실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예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 활용 방법과 실비보험 청구를 많이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가입돼 있으신 실비보험 100%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손보험의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실손보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손보험은 1963년에 도입돼서 상해담보로 판매를 했지만 1999년부터 손해보험사의 의료비 보상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제3분야 규제가 완화되면서 단체 실손 의료보험 판매가 허용되었고 2005년 이후 개인 실손 의료보험 취급이 가능해지고 중복비례 보상을 실시했고요. 2005년부터 실손 보장을 강화하고 2008년도부터는 생명사도 개인 실손을 도입하게 됩니다. 2009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이 생명사, 손보사별 그리고 보험사별 약관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2세대 실비가 나오면서 보장 내용을 통일화시키게 되고 2012년에 개선 대책을 거쳐서 2013년에 처음 단독형 실손보험이 나오게 됩니다. 2014년에는 노후 실손보험이 나오고 2017년 4월에는 3세대 실비가 나오면서 3대 비급여를 차등시키게 되고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비가 출시되게 됩니다. 실비보험 활용 방법 첫 번째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입니다. 실비를 청구해보면 세대에 따라 일부 직접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3세대 실비로 예를 들면 비급여 항목 100만 원을 청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80만 원을 돌려받고 20만 원은 내가 내야 되는 것이 자기부담금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예를 들어 최신 암 치료를 받게 되어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었을 텐데요. 이런 경우 자기부담금만 많게는 8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보니 아무리 실비가 있어도 결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자기부담금에는 연간 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험사에서 추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2012년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자기부담금이 10%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땐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맞는 계산 방법입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 상한제인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 자기부담금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내시면 되고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시는 겁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발생한 경제적 파산, 의료 파산을 막기 위한 제도로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요. 이걸 현재 실손인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4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4세대 실비는 급여 자기부담금이 20%니까 4천만 원의 20%인 800만 원을 제외하고 3,2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자기부담금 상한제인 200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3,200만 원이 아니라 3,80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4세대 실비의 경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비급여 치료가 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는 비급여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나 진료, 약제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해주는 것들을 급여 항목이라고 하고,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더하면 좋은 치료, 예를 들면 엑스레이는 급여지만 굳이 MRI까지 찍겠다면 그건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지금 말씀드리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며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실비보험의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는 200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2, 3세대 실비라면 급여, 비급여 할 것 없이 모두 적용되니까 실비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에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필수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거에 가입하신 1세대, 2세대 실비는 비교적 금액이 높은 편인데요. 보험료 부담이 된다고 해지하시기보다 4세대로 전환하셔서라도 가지고 가셔야 하는 필수 보험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실비보험 활용 방법 두 번째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여러분께서 가입한 개인 실비 보험을 납입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개인 실비만 중지 신청 가능했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실비뿐만 아니라 단체 실비를 중지시킬 수도 있어요. 단체 실비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이 되는데요. 나중에 부활시킬 때는 원래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켰던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실비 보험이나 회사의 단체 실비 보험 중 중지시키고 싶은 쪽 보험을 중지시키면 되는데, 제 주변 분들 보면 이 제도를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기능을 꼭 잘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단체 실비, 개인 실비 둘 다 보장받으면 되지 않아? 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비, 말 그대로 실제 손해본 비용의 줄임말이에요. 병원비가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나오면 개인, 단체에서 각각 3천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닌 단체 실비에서 1,500만 원, 개인 실비에서 1,500만 원 이렇게 합산 3천만 원 기준으로 보장받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부담금 상한제도 등을 계산해야겠지만 이처럼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두 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꼭 하나는 중지시키길 바랍니다. 납입 중지 조건은 개인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더 이상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가 없을 때 중지시켜 놓았던 개인 실비를 부활시키면 됩니다. 50대나 60대가 되어서 명예퇴직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개인 실비를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퇴직하시면서 1개월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 보험으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5년간 실비보험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을 하셨고, 암, 뇌, 심장 같은 10대 중대 질병에 대해서 5년간 발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실비보험 활용법 세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자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체계 대상으로 해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불필요한 실비보험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납입 중지 기능은 해외여행 보험과 실비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하신 경우 실비보험을 납입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이고,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실비보험료 사후 환급이 가능한데,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환급받을 분들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비보험 활용 방법 네 번째는 보험 가입을 완벽하게 다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간병인 보험, 치매보험, 재가급여 보험, 수술비 보험, 암보험 이렇게 가입하셔야 될 보험들이 많이 있고, 보험 준비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체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금 청구를 보통 언제 할까요?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보통 병원에 다녀오자마자 바로바로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보험 전문가인 저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모든 보험사에서 청구 이력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보험을 새로 가입할 일이 생기면 고지사항이 아니더라도 청구 기록을 가지고 부담보나 할증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염, 도수치료,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기타 질환 등으로 병원에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과다 청구자로 심사가 나와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고 싶은데 암진단비만 승인이 가능하다.
미비하다 이런 식으로 심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단순히 건강 염려증 때문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청구 이력이 남아서 심장 관련 코드가 찍혀 있다 보니까 나는 심장질환 환자가 아닌데도 아니라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골치가 아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도수치료,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거북목, 일자목 등이 있어서 도수치료를 3년 동안 6회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보험사는 원래 고지를 안 해도 됩니다. 5년 이내 통원치료 7회 이상일 때 고지를 하는 건데 마지막 도수치료 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6회만 하신 거니까 고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금 청구를 하셨으면 그 청구 이력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어느 부위에 도수치료를 하셨냐, 치료한 사유가 어떻게 되냐 등등 전부 다 고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상해 후유장애나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골절 진단비 등이 인수 거절이 뜰 수도 있고 가입 금액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 급해서 청구를 하기보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잘 모아 놓으셨다가 보험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하시고 나중에 한 번에 청구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병원 간 거 청구 안 하면 어차피 보험사가 모르니까 청구 안 한 거는 다 고지 안 하고 가입하면 되겠네요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청구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지만 고지 대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다 고지를 하셔야 돼요. 3개월 이내 병원 가신 이력, 최근 1년 이내 검사로 인해서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 받으신 이력,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동일 질병으로 7일 이상 치료, 동일 질병으로 30일 이상 약 드신 이력, 최근 5년 이내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 에이즈 등으로 판단받거나 치료받으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하는 건에 대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으로 진단받아서 약 처방 30일분을 받았지만 약을 안 먹었고 실비 청구를 안 했어도 이건 고지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5년 이내 중대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진단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고지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실비를 청구를 하건 안 하건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허리가 삐끗해서 물리치료를 2년 전에 5회 받으셨어요. 그럼 이건 5년 이내 동일 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라는 문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고지 대상이 아닌데 문제는 실비 청구를 하셨으면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할 때 무슨 이유로 청구를 하셨는지, 어느 부위였는지, 몇 회 하셨는지 여기서 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비를 청구하실 때는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니까 바로바로 청구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현명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들과 보험금 청구를 언제 하시는 게 좋은지 그 외 실비보험 활용 방법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전문가를 만나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이렇게 숨겨진 혜택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동안 내가 손해를 본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보험은 소비, 지출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보험 빌더 팀은 여러분이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